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88번째 시간. 오늘은 남자분 사주에 자식 자리가 좋아 자식 복이 좋은 팔자라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오랜만에 제자분께서 가져오신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사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분께서 수업을 오셨습니다. 정해진 수업을 다 하고 마치려는데 제자분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시간이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외가 쪽 친척분 되시는데 공부 차원에서 사주를 풀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십니다. 공부를 하시겠다는데 저는 기꺼이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사주의 주인공께서 젊은 시절 사주를 보러 가면 자식복이 있는 사주라고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주 팔자에 본인이 을목일관인데 정임 한목으로 나무가 강해지고 그리고 인의 한목도 있고 임묘진 방화까지 이루어져서 나무균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큰새 경금이 있어 강한 나무균을 제어해주는 용신이 되고 시상에 일위로 떠 있어 시상 정관격이 되니 남자 사주에 관은 자식이요. 그래서 자식복이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자식 자리인 시주에 용신이 있으니까 더더욱 자식복이 있다고 했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사주를 살펴보고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주는 자식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복이 너무 없는 사주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왼수인 사주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제자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자식복은커녕 선생님 말씀대로 왕래도 없고 척을 지고 살고 있고 정말 왼수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르게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분이 왜 자식복이 없는지 공부 차원에서 제자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주 형국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이러한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것도 주지시켜드리고 수업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어떤 사주이길래 다른 곳에서는 자식복이 있다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해년, 이민월, 을묘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해년생이시면 47년생이시죠. 47년생이면 2019년 올해 73시 되시는 남자분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젊었을 때 다른 곳에 보면은 자식복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라고 그랬는데 그쪽 설명이 이렇단 얘기죠.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정임 한목이 있고 임수와 정화가 합을 해서 나무로 변하고 또 인의 한목이죠. 임목하고 해수가 합쳐서 나무로 되고 그 다음에 임묘진 방합이 있죠. 이것도 나무로 변하니 사주가 합으로 인해서 나무균이 너무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강한 사주는 관으로 쇠로 눌러주면 좋다고 그러니 이 강한 나무를 견제해주는 경금이 용신이 돼서 아주 좋아진 사주입니다. 경금이 바로 관으로서 남자한테는 자식이 돼서 자식이 용신이 되니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자리, 시주가 자식자리죠. 자식자리에 용신이 있으니 자식복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반대로 자식복이 없고 자식하고 오히려 척지고 원수같이 지낸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급인 같은 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새긴 율은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급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일지에 묘목 작은 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고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째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물이 임수 해수 해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 편은 해수, 임수, 임목, 큰나무, 묘목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똘똘 뭉쳐져 가지고 상당히 힘이 강한 사주팔자가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대편도 한번 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내가 생해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이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은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 지장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진토 큰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수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상대편은 작은 촛불, 정화, 그 다음에 진토, 경금 이렇게 있네요. 그러나 내 편이 이렇게 큰 물, 큰 나무로 이루어가지고 작은 나무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 사주가 상당히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죠? 강해진 사주가 맞죠? 자, 그러면은 합이 이루어진지 봐야 되겠죠? 정말 이번 그 전에 상담 같은 데서 얘기한데 정임 한목, 인해 한목, 인묘지 방합이 이루어진지 보자고요. 먼저 정임 한목이 이루어진지 볼까요? 자, 사주에 임수에 뿌리가 어디가 있나요? 연지에 해수가 있죠. 큰물, 호수같이 큰물. 이 호수같이 큰물 두 개가 합쳐지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죠. 그러면 이 임목도 부담이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임수가 정화, 작은 촛불하고 합을 해서 나무로 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자기 편이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러니 정임 한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인해 한목이 이루어지냐? 마찬가지죠. 월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와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두 개가 합쳐져서 쏟아져 내리니 이 임목, 그 다음에 을목, 묘목은 거의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물기운은 정임 한목을 하지 않고 인해 한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묘진 방합도 할 수가 없겠죠. 이 물기운에 이 임목이 젖어버리고 묘목이 젖어버리기 때문에 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정화는 완전히 꺼져버리죠. 사주가 이 물이 강한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임목, 을목, 묘목은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수생목을 받으니 나한테 도움을 주는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많으니까 이게 강사주가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강사주가 맞죠? 강사주가 맞지만은 물이 왼수가 됐네요. 물이 병이 됐네요.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목도 거의 썩게 생겼고 부목이 되겠고 이 작은 풀 정도는 거의 썩어가고 밀어버리고 부목이 될 정도로 물이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물이 이 사주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성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진 게 아니라 이 나무는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이 병이 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강사주, 이론적으로는 강사주지만은 물 때문에 버린 사주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금이 용신이 되나요? 사주에 나무가 강하면 나무는 눌러준다. 지금 나무가 썩게 생겼는데 이 경금은 뭔가요? 바로 서리빨이죠. 서리빨에 이 나무는 햇빛이라도 있으면은 물을 좀 말려주고 그래서 좀 살아갈 수 있는데 햇빛까지 없어버리는데 이 서리빨은 어떤가요? 더더욱 나를 죽이려는 형국이죠. 이 작은 여린 을목 작은 풀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래서 경금이 용신이 아니라 왼수가 됐네요. 왼수.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용신은 뭔가요? 바로 임목이죠. 큰 나무가 이 물을 빨아주지 않으면 이거 손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이 많은 임수와 해수나 직격탄으로 이 을목 묘목하게 가기 때문에 임목이 없어지면 더더욱 부목이 돼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 큰 나무 임목이 죽기 살기로 이 물을 빨아들이니까 을목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경금이 옆에서 서리빨
냉기를 품고 있으니 이 작은 화초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금이 영신이 아니라 인목이 영신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오히려 나한테 서리발을 줘서 왼수 같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이 뭔가요? 정관이죠. 관은 자식이죠. 자식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식이 왼수가 돼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주가 강하니까 물을 많이 먹고 주변에 비겁도 있으니까 나무가 강하니까 쇠로 눌러줘야 된다.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 사주가 습해가지고 추위도 한창이고 그래서 이 을목이 썩어가고 있어서 불을 원하고 있죠. 불을. 그래서 운기에서도 불을 받아야 좋습니다. 근데 이 경금이 나무를 제어해 준다고 해서 영신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금극목으로 해서 나한테 왼수 같은 존재, 또 서리발, 냉기로 인해 냉기만 가지고도 이 을목이 죽게 생긴 왼수 같은 존재가 돼서 자식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형국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은 이렇게 헛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인목이 이 흉한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고군분투하는 영신이 되고 운에서는 불을 받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식복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자식이 왼수가 돼버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